혹시 저녁 식사로 무심코 드신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여러분을 잠자는 동안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목격해야 했던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 몇 알 정도는 가볍게 먹어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 내 건강은 튼튼해. 그렇게 굳게 믿고 잠자리에 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머리가 핑 돌며 어지러워 급하게 화장실을 찾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저 날씨 탓이거나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그저 나쁜 꿈을 꿨기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의 마지막 식사, 즉 저녁 7시나 8시경에 섭취했던 겉보기에 아주 무해해 보이는 그 음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본론 1. 왜 50대 이후 저녁 식사가 중요한가? 우리 몸은 50세가 지나면 예전처럼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먹든 많이 먹든 무엇을 먹든 다음날 아침이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음식의 선택, 모든 식사 시간이 우리의 심혈관, 혈압, 그리고 수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느 밤에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은 잠자는 동안 뇌졸중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들기 몇 시간 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거나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몸에 과도한 수분을 정체시키는 음식을 드셨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게 하거나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8세 환자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맛있고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말린 과일 한 접시와 호두 몇 알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때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과 설탕이 풍부한 저녁 간식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안전 수준의 2배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져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아졌고 이것이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시죠? 심장 건강과 기억력에 좋다고 칭찬받는 음식들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음식을 별표 언제 먹느냐 별표에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별표 잘못된 시간 별표에 먹으면 그것은 우리 몸의 위험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의 잠자리를 은밀하게 지뢰바다로 만드는 7가지 견과류와 채소, 그리고 위험한 저녁 식사 습관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드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몇 분의 시청이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의 침묵의 적, 위험한 7가지 견과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낮에는 심혈관의 신비한 보약으로 칭송받지만 저녁에 먹으면 침묵의 적이 되는 7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매일 드시고 계시면서 전혀 모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왜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3번과 6번은 한국 가정에서 정말 많이 드시는 것이라 깜짝 놀라실 겁니다. 1. 피칸. 부드럽고 향긋하지만 저녁엔 위험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며 향긋한 피칸은 오랫동안 고급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케이크와 함께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곁들이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저녁에 피칸을 드시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피칸에 함유된 상당량의 포화 지방 때문입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이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소화와 혈액순환이 모두 느려집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포화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지고 이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은퇴 후 저녁마다 호두 타르트와 피칸을 차와 함께 즐기셨던 분입니다. 건강한 습관이라 믿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뇌졸중으로 끝났지만 의사는 저녁에 섭취한 지방 풍부한 식단이 뇌혈관에 작은 혈전을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아침에 드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2. 작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혈관 전체를 뒤흔듭니다. 여러분께 잣은 익숙한 식재료일 겁니다. 작고 고소해서 영양죽이나 샐러드에 자주 넣고 고급 간식으로도 드시죠. 잣은 에너지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며 자극적이지 않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특히 잣에는 심혈관과 뇌 활동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잣의 지방 대부분이 별표 오메가-6 지방산 별표이라는 점입니다. 오메가-6는 유익하지만 고등어나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분화 균형을 이룰 때만 건강에 좋습니다. 이 비율이 깨져서 오메가-6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혈관은 은밀한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염증은 당장 통증을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50대에서 70세 성인 수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오메가-6 섭취 비율이 오메가-3보다 10배 이상 높은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 잣을 드시고 싶다면 몸이 활동 중인 낮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드십시오. 특히 저녁 7시 이후 혈관이 쉬어야 할 때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오메가-6을 쏟아붓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3. 헤이즐넛. 안전해 보이지만 잠자는 동안 혈압을 뚝 떨어뜨립니다. 헤이즐넛의 고소한 맛. 참 좋으시죠? 초콜릿이나 심장 건강 간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실제로 헤이즐넛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는 별표 아르기닌 별표2만이 들어있습니다. 듣기엔 참 좋죠? 하지만 이 효과는 몸이 깨어있는 낮에만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휴식 모드로 바뀌면서 심혈관 시스템도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헤이즐넛을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시던 분인데 매일 밤 숙면을 위해 따뜻한 우유와 헤이즐넛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순간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명은 기립성 저혈압.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의사는 밤에 섭취한 헤이즐넛이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일어설 때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은 꼭 낮에 드십시오. 4. 호두. 뇌에는 좋지만 저녁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호두는 노인을 위한 슈퍼푸드죠.
오메가-3가 풍부해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수많은 연구가 낮에 먹는 호두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호두 무게의 60% 이상이 지방이라는 겁니다. 좋은 지방이라도 저녁에 먹으면 소화기와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호두 먹으면 잠이 잘 온다던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밤에는 위와 장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이때 지방이 들어가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자는 동안 혈중 지방 농도를 높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돌리느라 무리하게 되고 이는 부정맥이나 수면장애, 심하면 가슴 통증을 유발합니다. 호두의 이점을 누리시려면 아침에 드세요. 오트밀이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속도 편안합니다. 5. 피스타치오. 짭짤한 유혹, 심혈관의 잠재적 위험. 피스타치오는 고소하고 까먹는 재미가 있어 TV 보며 드시기 딱 좋죠. 하지만 시중에 파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에 절여 볶은 것들입니다. 이 별표 소금, 나트륨, 별표 이 저녁에는 독이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며 소금을 배출하지만 밤에는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에 짠 피스타치오를 드시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고 몸은 물을 붙잡아둡니다. 수분 저류.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압력이 높아지죠. 밤에는 원래 혈압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짠 음식 때문에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심장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께는 한밤중 뇌졸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시려면 소금 간이 안 된 것을 골라 낮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 소금에 볶은 아몬드. 작지만 강력한 혈관 압박. 아몬드 역시 몸에 좋은 견과류지만 소금에 볶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줌 정도의 양에도 18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에서 국이나 찌개로 나트륨을 섭취하셨을 텐데 여기에 짭짤한 아몬드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허용치를 훌쩍 넘깁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려 심장을 압박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며 밤참으로 드시다가 밤에 자주 깨고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십니다.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밤에 먹은 짠 아몬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드신다면 꼭 무염 아몬드를 선택해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7. 믹스 견과류. 트레일 믹스잠을 하다가는 달콤한 삼총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하루 견과, 트레일 믹스 많이 드시죠? 편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잘 보세요. 설탕에 절인 건포도, 말린 과일, 초콜릿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설탕과 소금의 조합은 50세 이상에게 치명적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저혈당 쇼크처럼 심장을 뛰게 하고 식은땀을 나게 합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게다가 보존제나 첨가물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설탕과 소금이 든 간식을 먹으면 부정맥 위험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믹스 견과류를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무염 견과류에 설탕 없는 건조 과일을 조금 섞어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 시 피해야 할 3가지 식품군. 견과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음식들도 저녁에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노인 환자분들의 식단을 보면 독극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그러나 저녁엔 위험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1. 짠 국물과 젓갈류,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자반고등어,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공통점은 별표 소금 폭탄 별표이라는 겁니다. 저녁에 짠 국물을 드시면 밤새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녘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야간 고혈압 때문입니다. 부산의 71세 최 선생님은 저녁마다 짭짤한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즐기셨는데 어느 날 아침 반신마비가 오셨습니다. 평생 먹던 음식이 나를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엔 국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단 음식, 과일, 떡,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단 거 먹으면 잠 잘 온다는 말 믿지 마세요. 설탕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태웁니다. 자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면 심장은 놀라서 빨리 뛰고 잠이 깹니다. 단 것이 당기신다면 낮에 바나나나 찐 단호박을 드세요. 3. 튀김과 가공육, 치킨, 소시지,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자는 동안 위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하니 속이 더부룩하고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간은 이 지방을 중성지방으로 바꿔 혈관에 쌓아둡니다. 저녁은 위와 심장이 편안하도록 찐 채소나 두부, 생선찜처럼 가벼운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50대 이후 운동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몸은 기계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녹이 슬죠. 하지만 50세 이후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고 급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67세 김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유튜브를 보고 이분 플랭크를 따라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동작이었죠. 90초를 버티고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 돌며 바닥으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것 역시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평형 감각도 무뎌집니다. 갑자기 머리를 숙이거나 힘을 꽉 주는 플랭크, 거꾸로 서는 동작은 뇌혈관과 심장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젊은 사람에겐 좋은 자극이지만 어르신께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별표 방법 별표를 바꾸세요. 힘든 플랭크 대신 별표 무릎 대고 플랭크 별표를 30초만 하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천천히 숙여 스트레칭을 하거나 0.5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을 들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3가지 황금 원칙. 자, 내용이 많아 복잡하시죠?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사시려면 딱 이 3가지. 별표 3가지 황금 원칙 별표 많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올바른 시간에 드십시오. 에너지가 풍부한 견과류나 고기, 밥은 활동량이 많은 아침과 점심에 드세요. 저녁,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위장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잠을 잘 잡니다. 둘째, 올바른 방식으로 드십시오. 한 번에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그리고 호두와 설탕 듬뿍 든 커피처럼 영양을 해치는 궁합은 피하세요. 셋째, 내 몸에 맞는 수준으로 운동하십시오. 젊은이들의 고강도 운동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약속.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50세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적당히 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마치기. 국물과 반찬의 소금기 줄이기. 식사 후엔 가볍게 산책하기.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배우자, 형제, 혹은 병마와 싸우고 계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주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작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별표 나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별표라고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이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건강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건
단순한 응원을 넘어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노년이 아니라 네 발로 걷고 웃으며 즐기는 품위 있는 노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여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단 변경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